한양 북촌 기와지붕이 겹겹이 쌓인 골목 끝 그곳에 조선 제1의 침술로 이름난 허진사의 저택 사람을 살린다는 활인당이 있었다. 대궐 안상궁들도 몸이 아프면 이곳을 찾았고 양반집 규수들은 몰래 가마를 타고 왔다. 하지만 정작 허진사 본인은 환자를 직접 보지 않았다. 모든 진맥과 치료는 그의 제자 설인이 도맡았다. 28의 설인은 스승보다 뛰어난 솜씨를 가졌으나 단 하나의 이유로 자신의 이름을 걸지 못했다. 여자였기 때문이다. 조선 중기 성동도 말부터 은여는 의기라 불리며 연회의 흥을 돋우기 위한 기약이나 가문을 익혀야 했다. 의료인이라기보다는 기생에 가까운 대우를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은여는 존재했지만 직접 처방을 할 수 없었고 의원을 통해서만 처방해야 했다. 신부는 천민으로 제한되었고 정식 의원으로 인정받지도 못했다. 특히 조선 중기 이후 유교 이념이 강화되면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더욱 심해졌다. 따라서 여성 의원에 대한 금기는 특정 시기의 법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유교적 남녀차별 구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날 밤도 그랬다. 살려주시오. 이대로는 안 돼. 혼례를 올려야 하는데. 설인이 문을 열자 젊은 사내가 비틀거리며 서 있었다. 명주 두루마기 옥으로 장식한 그의 자태는 한눈에 봐도 높은 집안의 사내였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긴장했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그게 말하기가. 사내의 얼굴이 붉어졌다. 설인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증상을 가진 남자를 처음 보는 게 아니었다. 혼례를 앞둔 젊은 양반들이 종종 찾아왔다. 불안과 긴장이 몸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것. 그런데 이 사내는 달랐다.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다. 옷을 모두 벗으십시오. 설인의 말에 사내가 움찔했다. 아무리 의원이라 해도 남녀가 유별한데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제가 아니면 이 병은 고치지 못합니다. 설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한 올 한 올 마침내 완전히 벗었다. 촛불 발에 드러난 그의 건장한 몸에는 이상한 흔적들이 있었다. 등과 옆구리, 허벅지 안쪽 중요 부위까지 붉은 자국들. 설인은 침을 꺼내며 물었다. 누가 그랬습니까? 입술을 떨며 말끝을 흐리는 사내의 눈빛은 사방을 헤맸다. 어찌 말하랴 유모와 추태를. 이 자국들, 누군가 당신을 이미 여러 번 치하려려 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침묵이 흘렀다. 사내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마침내 고백이 터져 나왔다. 왜 이렇게 상처가 악습했습니까? 유모나, 어린 적부터 저를 키운 그 사람이 몇 달 전부터. 그 사내의 울부짖음을 보고 측은히 여겨 여자는 결단한다. 이 치료는 아무에게도 말해선 안 됩니다. 스승님께서도 금하신 방법입니다. 하지만 당신 같은 경우엔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곳은 감정이 쌓이는 자리입니다. 당신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여기 가둬두고 있습니다. 이곳은 원기가 모이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기운은 여기서 막혀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참으십시오.
그 순간 사내의 전신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퍼졌다. 설인이 마지막 침을 들었다. 이건 가장 위험한 침이었다. 잘못 놓으면 평생 불구가 될 수도 있었다. 이 침들은 막힌 기운을 강제로 흐르게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견뎌야 합니다. 촛불이 흔들렸다. 설인의 얼굴에 땀방울이 맺혔다. 설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침이 이어졌다. 몸 전체 안쪽의 혈자리를 의서에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은밀한 치료법이었다. 각 침마다 사내의 몸은 격렬하게 반응했다. 오늘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 번 일은 부족합니다. 당신의 몸은 잘못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지우려면 매일 밤, 한 달 동안 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한 달이라니. 그때 나는 솔직히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을 마주친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선 묘한 안도감이 들었다. 병을 고치러 왔다가 내 마음을 빼앗긴 그날, 나는 알지 못했다. 이것이 운명의 시작임을. 하지만 저건이 있습니다. 이 치료 중에 어떤 여자도 만나서는 안 됩니다. 혼재는 미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제가 쉬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몸을 단련하고 마음을 비우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나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면 그날부터 기묘한 통보가 시작됐다. 낮에는 설인이 사내에게 노동을 시켰다.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약초를 다듬는 일. 양반과 도련님이 평생 해본 적 없는 일들이었다. 오늘은 특별한 치료합니다. 당신 몸의 12경락을 모두 여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나요? 견딜 수 없을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모든 욕망이 한꺼번에 깨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다스려야 합니다. 제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묘한 분위기가 흘러갔다. 설인의 손이 사내의 하복부에 닿았다.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 손가락으로 혈자리를 더듬었다. 부드러운 마사지였다. 무언가 딱딱한 것이 스친다. 힘껏 눌렀다. 사내의 숨이 멎었다. 설인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침을 놓았다. 깊이 들어갔다. 사내는 이를 악물고 신음을 참았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타올랐다.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곳입니다. 하나는 당신의 욕망이 뻘에내린 쏘시고, 다른 하나는 당신의 의지가 잠런 곳입니다. 사내는 거의 의식을 잃을 뻔했다. 설인이 재빨리 침을 뽑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순서가 중요했다. 잘못 뽑으면 기운이 역류할 수 있었다. 하나, 둘, 셋 침이 빠질 때마다 사내의 몸은 또 한 번 격렬하게 반응했다. 땀이 온몸을 적셨다.
이제 당신 몸의 모든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건 당신의 미해입니다.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밤 치료가 반복됐다. 하지만 사내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처음엔 견디기 힘들어했던 침 치료에 익숙해졌다. 몸이 반응해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됐다. 노동으로 단련된 몸은 단단해졌고 매일 밤의 수련으로 정신은 맑아졌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는 서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저 의원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한 여성으로 보였다. 오늘부터는 다른 치료를 시작합니다. 은침은 막힌 기운을 붓는 것이고 금침은 뒤에리는 기운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치료는 더 위험합니다. 진짜 욕망도 있습니다. 왜곡된 욕망이 아닌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선생님, 사내가 처음으로 선생님이라 불렀다. 제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당신이 가르치려 한 것을. 무엇을 알았습니까? 욕망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에 끌려다니는 개체입니다. 문제였습니다. 당신은 저의 매일 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웠습니다. 욕망을 느끼해도 그것을 다스리는 법을. 하지만 아직 마지막 박에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실험입니다. 지금까진 제가 통제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욕망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30번의 만남. 처음 열흘은 낯설었다. 그저 아픈 곳을 치료받고 돌아가는 시간. 다음 열흘은 익숙해졌다. 서로의 습관을, 말투를, 작은 버릇들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마지막 열흘은 고통스러웠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입 밖으로 나타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내는 매일 밤 자신에게 물었다. 이것은 단순한 전두 증상인가? 아니면 그녀가 마사지 할 때마다 손이 떨렸다. 이 떨림은 긴장 때문인가? 아니면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하지만 마음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용기를 냈다. 금기를 깨고 선을 넘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은 침을 못지 않겠습니다. 대신 당신 질문을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이 한 달 산 당신은 저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처음인 그저 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여성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하세요. 치료를 받으면서 당신은 느꼈습니까? 사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당신의 손이 제 몸에 닿을 때마다 침을 놓을 때마다. 하지만
그것을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저는 그 욕망을 느끼면서도 다스렸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느낍니까?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 욕망을 안고 떠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살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상대방의 의지와 동의. 당신은 이제 진짜 어른이 됐습니다. 유모는 당신의 욕망을 일용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그것을 넘어갔습니다. 이제 제가 솔직해질 차례입니다. 저도 당신을 느꼈습니다. 매일 밤 치료하면서 당신의 좌뇌를 보면서 하지만 선을 지켜야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변원인지 확인할 때까지. 그리고 지금은? 지금은 의원이 아닙니다. 한 여자입니다. 당신 앞에 서 있는 한 여자입니다. 촛불이 흔들렸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변했다. 한 달 동안 쌓인 긴장이,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이제야 터져 나올 순간이었다. 하지만 사내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배웠으니까 진정한 친밀함은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임을. 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짜 치료를 완성했다. 침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술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얀 이불을 덮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사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몸의 병은 이미 오래전에 나았다. 하지만 진짜 치유는 지금 완성된 것이었다. 마음의 치유, 그리고 설인도 변했다. 평생 의원으로만 살았던 그녀가 처음으로 한 남자를 온전히 받아들였다. 그로부터 1년 후 한양 외곽의 작은 마을에 평판 좋은 의원이 생겼다는 소문이 돌았다. 여자 의원과 그녀의 남편이 함께 운영하는 곳. 처음엔 사람들이 의심했지만 실력을 본 뒤로는 멀리서도 찾아왔다. 특히 말 못할 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이 찾았다. 설이는 여전히 그녀만의 특별한 치료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사내가 옆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약을 다리고 그녀를 도왔다. 봄날 우리는 약초를 캐러 산으로 둘러 나섰습니다. 어느새 그와 함께하는 이 길이 설레는 일이 되어버렸지요. 흩날리는 나뭇잎처럼 자유로운 우리의 발걸음. 이 그늘이 참 시원하네요. 네, 정말 그렇네요. 나를 처음 볼 때가 생각나네요. 그날을 어찌 잊겠소. 병을 고치러 갔다가 마음까지 빼죽였으니 처음엔 의원의 손길이 신기하기만 했소. 약초 하나분에 담근 정성을 보며 나으리 아닙니다. 저는 제 할 일을 했어요. 아니요. 의원님 몸만 치료하신 게 아니오. 외롭고 지쳐있던 제 마음도 어루만져 주셨소. 이 약초들처럼 예원님도 제게는 귀한 역이 되었소. 저는 하찮은 의녀이고 나리께서는 양반가온의 자녀이신데
이 마음이 과자는 온전할 수 있을까요? 신분이 뭐 그리 중하겠소? 의아님의 마음과 애 마음이 진실하다면 뭐가 필요하겠소?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행복해요. 그늘날에 두 사람의 고백은 바람결에 실려 흩어졌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은 천천히 품을 열었다. 그리고 호호했다. 가슴에 닿는 서로의 온기가 두 사람은 천천히 몸을 떼어냈다. 그러나 마음만은 이미 하나였다. 들판으로 이어진 흙길, 약초 바구니를 든 두 사람이 자연스레 감싸 안았다. 석양빛이 그들의 뒷모습을 부드럽게 감쌌다.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처럼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발걸음이었다.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다. 이제 둘은 하나였으니. 시청하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